당신 식탁에 콩팥을 망치는 조합이 숨어 있다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짜게 안 먹는데요. 그런데 콩팥은 짠맛 하나만 보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같이 먹는 조합, 그리고 그 조합이 만드는 혈액의 농도와 처리량이 콩팥을 더 빨리 지치게 만들죠.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게 딱 3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요즘 아침에 손가락이나 발목이 예전보다 잘 붓나요? 둘째, 같은 양을 먹어도 밤에 화장실이 늘었거나 소변이 유독 진해졌나요? 셋째, 국물이나 반찬을 먹고 나면 갈증이 오래가거나 입안이 텁텁한가요? 이 셋 중 하나라도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쉬운 과학 하나만 잡고 갑니다. 콩팥은 하루에 혈액을 여러 번 통과시키며 우리 몸에 필요한 것과 버릴 것을 가르는 정교한 필터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콩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가까운 액체를 걸러내지만 우리가 실제로 배출하는 소변은 1리터에서 2리터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죠. 그러니까 콩팥은 버리는 기관이 아니라 끊임없이 선택하고 재활용하는 기관입니다. 이 선택이 힘들어지는 순간이 바로 식탁의 조합이 흔들릴 때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장면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60대 후반 남성 환자분이었는데요. 혈압약은 잘 드시고 운동도 조금씩 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붓기가 늘고 밤잠이 깨기 시작했죠. 본인은 김치도 덜 먹고 국물도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요즘 식탁에서 바뀐 게 뭐가 있나요? 그분이 말하셨어요. 건강 생각해서 두부랑 멸치볶음 자주 먹고 간장으로 간을 좀 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재료가 나쁘게 변하는 순간이 조합에서 생기거든요. 여기서 간단한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콩팥을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조금 탁해져도 필터는 계속 돌립니다. 하지만 물에 흙만 섞이는 게 아니라 기름과 설탕까지 같이 들어오면요. 필터는 훨씬 빨리 막히고 압력이 올라가고 결국 성능이 떨어집니다. 식탁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떤 반찬이 나쁘다가 아니라 서로 붙는 순간 처리 난도가 급상승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99%가 놓치는 콩팥 망치는 조합을 아주 현실적인 식탁 예로 풀어드릴 겁니다. 특히 중간에 한 끼 안전 비율, 조합 비율과 많은 분이 매일 반복하는 대표 실수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같은 밥상인데도 콩팥이 훨씬 편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편까지 같이 걸어가 주세요. 자, 이제 섹션 2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짠맛이 아니라 짠맛의 짝꿍, 콩팥을 더 힘들게 만드는 숨은 동반자를 찾아볼게요. 좋습니다. 방금 제가 짠맛의 짝꿍이라고 말씀드렸죠. 많은 분이 콩팥을 생각하면 나트륨만 떠올립니다. 물론 나트륨은 핵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콩팥을 더 지치게 만드는 건 나트륨이 혼자 들어오는 경우보다 나트륨이 특정 친구와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친구는 의외로 아주 흔합니다. 바로 단맛당,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먼저 쉬운 과학부터요. 짠 것을 먹으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고 몸은 이를 희석하려고 물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붓기, 혈압 상승, 선 심장 부담이 생깁니다. 여기까진 많이 아시죠? 그런데 단맛이 같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단지 혈당만 조절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나트륨을 몸 안에 더 붙잡게 만드는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요. 즉, 짠맛 플러스 단맛은 몸을 2번 묶습니다. 물을 붙잡고 나트륨도 붙잡고 그 결과 콩팥은 더 오래, 더 세게 일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 하나. 많은 분이 저는 단 걸 거의 안 먹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맛은 디저트에만 있지 않습니다. 빵, 떡, 흰쌀밥, 달달한 양념 간장 베이스, 양념 포함. 속에도 빠른 당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힘들어지는 대표적인 식탁 조합이 이렇게 생깁니다. 라면, 국물, 플러스 흰밥, 짭짤한 반찬, 젓갈 장아찌, 플러스 빵, 슬래시 떡, 국찌개, 플러스 달달한 양념, 불고기, 슬래시 조림 플러스 밥. 당신이 느끼는 신호는 꽤 솔직합니다. 이런 조합을 먹은 날, 입안이 마르고 물이 당기고 다음날 손이 붓고 밤에 화장실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농도 조절을 하느라 분주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논쟁도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결국 나트륨이 문제의 중심이니 당은 부차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다른 전문가는 콩팥과 혈관을 동시에 흔드는 건 혈당 스파이크이며 그때 나트륨의 해가 더 커진다 라고 봅니다.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둘 중 하나를 골라 싸울 문제가 아니라 같이 있을 때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갈증, 신호가 둔해지고 근육량이 줄어 수분 저장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조합의 영향이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짠 국물을 먹을 때 밥을 더 찾나요? 아니면 밥이 줄어드나요? 대부분은 밥을 더 찾습니다. 짠맛을 밥으로 눌러서 먹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콩팥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농도도 올라가고 처리해야 할 당도 늘었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교정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짠맛이 있는 끼니에는 빠른 탄수화물을 줄이고 대신 천천히거리 흡수되는 탄수화물과 채소를 붙이는 것입니다. 흰쌀밥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국물 플러스 흰밥 플러스 달달한 반찬, 이 3종 세트는 피하자는 겁니다. 이쯤에서 다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겠죠. 당 말고도 콩팥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또 다른 짝꿍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건강을 위해 챙기는 그 반찬이 어떤 조합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섹션쌤에서는 바로 그 주제, 단백질이 좋은 친구에서 과부하로 바뀌는 조합을 아주 현실적인 예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섹션 2에서 짠맛 플러스 빠른 탄수화물, 조합이 왜 위험해지는지 보셨죠? 이제 많은 분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럼 밥을 줄이면 단백질을 더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면역, 회복에 꼭 필요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빨리 줄고 그 자체가 건강을 흔듭니다. 그런데 콩팥 관점에서 보면 단백질은 필요한 영양인 동시에 처리해야 할 노폐물도 함께 늘리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얼마나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더 핵심인 무엇과 같이를 보겠습니다. 쉬운 과학 하나. 단백질을 먹으면 몸은 아미노산으로 쪼개서 쓰고 남는 질소 성분은 요소 같은 형태로 바꿔 배출합니다. 이 배출을 담당하는 곳이 콩팥입니다. 즉, 단백질이 늘면 콩팥의 처리 업무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콩팥이 나쁜 게 아니라 업무량이 갑자기 몰릴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업무량이 갑자기 몰리는 대표 조합이 뭘까요? 많은 분이 놓치는 일 번이 이겁니다. 고단백, 고기, 계란, 생선, 두부 플러스 짠 양념 슬래시 가공식품 플러스 국물. 이 조합은 콩팥을 세 방향에서 동시에 흔듭니다. 첫째, 단백질 노폐물 처리량이 늘고, 둘째, 나트륨 때문에 물을 붙잡아 혈압이 오르기 쉽고, 셋째, 국물까지 들어가면 입맛은 좋아지지만 실제로는 나트륨과 농도 조절 부담이 커집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 두부는 건강식이라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두부 자체는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부를 간장 플러스, 젓갈 플러스 김치 같은 짠 반찬들과 한 끼에 겹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특히 밥을 적게 먹는 대신 반찬을 짭짤하게 먹는 패턴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을 늘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나트륨과 인 또는 칼륨, 부담까지 함께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흔한 조합이 있습니다. 고기구이 플러스 냉면 슬래시 라면 슬래시 국수, 국물 포함.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단백질이 많고 국물은 짜고 면은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처리해야 할 것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그래서 다음날 붓거나 입이 마르고 소변이 진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콩팥이 튼튼한 사람은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어떤 전문가는 나이가 들수록 여유가 줄어드니 단백질의 질과 분배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두 번째 의견에 조금 더 손을 들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60대 이후에는 같은 단백질 양이라도 한 끼에 몰아서 먹으면 혈류 호르몬 수분 조절이 한꺼번에 출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단백질을 한 끼에 든든하게 몰아서 드시나요? 아니면 나눠서 드시나요? 콩팥이 더 편해지는 쪽은 대개 나눠서입니다. 한 끼에 과하게 몰면 콩팥은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교정 원칙은 이겁니다. 단백질은 한 끼 몰빵이 아니라 분배, 그리고 짠 국물 가공식품과는 같은 끼니에 겹치지 않기. 예를 들어 생선구이를 드시는 날은 국물을 줄이고 대신 채소 반찬과 밥량을 아주 조금만 조절하는 식입니다. 두부를 드시는 날은 간장을 과하게 쓰기보다 레몬, 식초, 참기름 같은 방식으로 맛을 바꾸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이 난 짜게 안 먹고 단백질도 적당히 먹는데도 수치가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식탁에 숨어있는 건강 반찬에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인 포스포루스과 칼륨 포타시움 이야기입니다. 섹션사에서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조합에 따라 콩팥을 당황시키는 건강식 반찬의 함정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아요나 공유로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시면 다음 편까지 이어서 더 안전한 식탁을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이 가장 헷갈려하는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짜게 먹지도 않고 단백질도 적당히 먹는데 왜 콩팥 수치가 자꾸 흔들리지? 그럴 때 식탁에 숨어있는 주범이 종종 있습니다. 바로 이 포스포루스과 칼륨 포타시움, 그리고 이것들이 나트륨 단백질과 만나면서 생기는 조합 부담입니다. 쉬운 과학 하나부터요. 인과 칼륨은 몸에 꼭 필요합니다. 이는 뼈와 에너지 대사에, 칼륨은 심장 박동과 근육 수축, 혈압 조절에 관여합니다. 문제는 필요와 과부하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겁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이미 약해져 있거나 약간이라도
여유가 줄어든 상태에서는 인칼륨을 처리해서 배출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때 특정 조합이 들어오면 몸은 바로 흔들립니다.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 하나. 많은 분이 칼륨은 채소에 많으니 채소가 위험한가 라고 걱정합니다.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채소는 여전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채소 자체가 아니라 한 끼에 몰아서 그리고 짠 양념과 함께 들어가는 패턴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조합입니다. 나물 반찬, 간장 소금으로 간, 플러스 된장국 슬래시 찌개, 플러스 김치 겉으로는 전부 집밥이고 건강식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조합은 나트륨이 겹치고 나물에서 칼륨이 더해지고 된장과 김치로 염분이 추가됩니다. 콩팥은 농도 조절과 전해질 조절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날에 오히려 붓고 혈압이 오르고 이 밤에 화장실이 늘어납니다. 또 하나 대표 조합이 있습니다. 두부 슬래시 콩류 플러스 멸치 슬래시 해산물 플러스 김치 슬래시 젓갈. 이 조합은 단백질도 좋고 칼슘도 있고 집밥이네처럼 보이지만 인과 나트륨이 겹치기 쉬운 패턴입니다. 특히 멸치나 해산물 가공품, 그리고 젓갈류는 나트륨이 높고 콩류는 상황에 따라 인 부담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콩팥은 처리량이 올라가고 몸은 더 쉽게 갈증과 붓기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학계 슬래시 전문가 의견 차이도 짚고 가겠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인칼륨 제한은 만성 콩팥병이 꽤 진행된 경우에 주로 적용한다. 일반인은 너무 겁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다른 전문가는 수치가 정상이라도 고령층은 조합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해질 균형이 흔들릴 수 있으니 경계하라고 합니다. 제 임상적 관점은 이렇습니다. 당장 제한식처럼 겁낼 필요는 없지만 겹침을 줄이는 습관은 누구에게나 이득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한번 흔들리면 회복이 느릴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여기서 오늘의 중요한 장면 하나를 드립니다. 제가 한 끼 안전 비율이라고 부르는 기준이 있어요. 복잡하게 들리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국물은 반 그릇 이하, 짠 반찬은 한 가지 이하, 김치 포함. 단백질은 손바닥 한 장 크기 정도, 채소는 2가지 이상. 간은 최소로 이건 정확한 계량이 아니라 당신이 식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감각적인 비율입니다. 특히 짠 반찬 한 가지 이하가 핵심이에요. 김치, 장아찌, 젓갈, 간장 베이스 나물. 이 중에 2가지가 동시에 올라오면 그날은 조합 부담이 확 올라갑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 식탁에는 짠 반찬이 기본으로 2개 올라오지 않나요? 김치 플러스 장아찌, 김치 플러스 젓갈, 김치 플러스 간장나물. 바로 이 기본 2개가 콩팥을 지치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제 섹션 5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먹는가 보다 무엇과 같이 먹는가를 봤죠. 그런데 같은 조합이라도 먹는 순서와 속도가 다르면 콩팥이 받는 충격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이 식탁에서 매일 하는 한 가지 습관 때문에 조합이 더 나쁘게 작동합니다. 섹션 외에서는 바로 그 습관, 식사 순서, 속도물 타이밍이 콩팥 조합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당장 오늘 저녁부터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섹션 3에서 겹침 2, 콩팥을 지치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같은 겹침이라도 먹는 순서와 속도가 다르면 콩팥이 받는 부담이 확 달라집니다. 저는 이걸 식탁의 충격파라고 부릅니다. 충격파는 음식의 성분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빨리
그리고 목을 축이는 방식으로 더 커집니다. 쉬운 과학 하나부터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 흡수 속도에 따라 혈당과 혈압, 호르몬이 움직입니다. 특히 짠 음식은 혈액의 농도에 영향을 주고 빠른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히 올립니다. 여기에 식사가 빠르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천천히 조절할 시간이 없습니다. 인슐린, 스트레스 호르몬, 신장 호르몬이 동시에 출렁이면서 결과적으로 콩팥이 한 번에 처리해야 할 파도가 커집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 많은 분이 국물 먹으면 목이 편하니까 물이 덜 필요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짠 국물은 실제로는 물을 더 필요하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문제는 그 물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예요. 식사 중에 국물과 물을 번갈아 많이 들이키면 위는 편할지 몰라도 혈액의 농도와 체액 분배는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사 후에 갑자기 물을 몰아서 마셔도 몸이 한꺼번에 조절해야 하죠. 결국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물은 중요한데 타이밍과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관점이 나뉩니다. 어떤 분은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에 무게를 두고, 다른 분은 특정 질환이나 고령층은 과도한 수분 섭취가 오히려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제 결론은 중간입니다. 물을 무작정 늘리는 게 아니라 조합이 나쁜 끼니일수록 천천히 나눠서가 원칙입니다. 콩팥이 좋아하는 건 큰 한 방이 아니라 작은 안정이거든요. 자, 이제 오늘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식사 순서 3단계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거창한 식단이 아니라 같은 밥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1. 첫 3분. 채소 먼저 입맛을 돋우는 김치부터 집는 게 습관인 분이 많죠. 하지만 콩팥이 흔들리는 분일수록 첫 젓가락을 채소 싱겁게으로 시작하면 혈당과 흡수 속도가 완만해집니다. 2. 다음 7분. 단백질을 작게 나누어 먹기. 고기나 생선을 한 번에 많이 넣는 대신 두세 번에 나눠 천천히 씹어 드세요. 이게 콩팥의 노폐물 처리 파도를 낮춥니다. 3. 마지막. 밥은 양보다 속도 밥을 줄이기보다 밥을 급하게 먹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 더 큰 변화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물과 함께 빨리 먹는 습관은 짠맛 플러스 빠른 탄수, 충격을 키웁니다. 그리고 물 타이밍은 이렇게 잡아보세요. 식사 직전 한 번에 들이키지 말고 한두 모금 정도만. 식사 중에는 국물로 대신하지 말고 필요할 때만 한두 모금. 식사 후 20분에서 30분 뒤부터 나눠서 마시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식사 중에 급히 목을 축이는 습관이 있나요? 특히 짭짤한 반찬이 있는 날, 물이 당기면 그건 몸이 이미 농도 조절을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한 번에 벌컥으로 처리하면 몸은 더 크게 출렁일 수 있어요. 이제 섹션 6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식탁에서 벌어지는 조합과 순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콩팥을 흔드는 건 식탁만이 아닙니다. 저녁 이후의 간식, 특히 짠 것 플러스 달달한 것이 다음 날 아침 수치를 흔들어 놓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은 조금인데 괜찮겠지라고 넘기지만 콩팥은 그 조금을 밤새 처리합니다. 섹션 6에서는 콩팥을 지치게 하는 밤, 조합 3가지, 그리고 7일 안에 몸이 가벼워지는 대체 간식 루틴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섹션 5에서 식사 순서와 물 타이밍이 충격파를 줄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많은 분이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칩니다. 저녁 식탁이 끝난 뒤입니다. 콩팥은 밤에 쉬는 기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밤에는 혈압,
호르몬 수분 재분배가 조용히 진행되고 콩팥이 그 균형을 지키느라 바쁩니다. 그래서 밤 조합은 낮보다 더 크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쉬운 과학 하나부터요. 밤이 되면 한긴 요호르몬 같은 물 조절 호르몬이 작동해 원래는 소변을 줄이고 잠을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짠 음식이나 단 음식을 먹으면 혈액 농도가 올라가거나 혈당이 출렁이면서 이 조절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갈증이 생기고 물을 마시고 다시 소변이 늘고 잠이 깨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니라 몸의 시스템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건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상당수는 밤 조합이 만든 결과입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조합이 대표적이에요. 너무 흔해서 더 위험합니다. 1. 짠 간식 플러스 단 음료. 과자 슬래시 쥐포 슬래시 견과 짭짤하게 간된 것. 플러스 달달한 커피 믹스 슬래시 음료 짠맛이 물을 부르고 단맛이 나트륨을 더 붙잡는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밤새 몸이 조절에 매달립니다. 2. 야식 국물 플러스 면 슬래시 밥. 라면 국물, 늦은 찌개 한 그릇. 칼국수 국물은 나트륨, 면은 빠른 탄수, 그리고 야식은 시간까지 나쁩니다. 콩팥은 잠들 시간에 일을 더합니다. 3. 과일을 건강하게. 많이 플러스 짠 반찬. 늦은 시간 과일 한 접시 플러스 김치 슬래시 장아찌. 조금 과일은 좋은 면이 많지만 늦은 시간에 양이 많아지면 수분과 당이 함께 들어오고 여기에 짠 반찬이 붙으면 몸이 밤새 농도와 전해질을 조절하느라 분주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의견 차이를 하나 짚겠습니다. 어떤 분은 밤에 뭘 먹든 총량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다른 분은 밤에는 몸의 조절 시스템이 달라지므로 같은 음식도 영향이 커진다고 말합니다. 저는 두 번째에 더 동의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수면이 얕아지고 혈압 변동이 커지며 갈증 신호가 둔해질 수 있어서 밤 조합의 여파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해결은 뭘까요? 오늘부터 바로 가능한 대체 간식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없애라가 아니라 바꿔라입니다. 짠 과자 대신 무염 슬래시 저염 견과를 한 줌 이하 혹은 오이, 방울토마토 몇 개 달달한 믹스커피 대신 연한 따뜻한 차 혹은 우유 슬래시 두유를 소량단 본인에게 맞는지 확인. 국물 야식 대신 국물은 빼고 건더기 위주 하시면서 또는 따뜻한 찜 슬래시 구이 형태므로 소량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밤 2시간 규칙이 있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짠맛 플러스 단맛이 겹치는 겉코를 피하세요. 이 규칙 하나만으로도 밤 화장실 횟수가 줄고 아침 붓기가 가벼워지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밤에 입이 심심해서 먹나요? 아니면 마음이 불안해서 찾나요? 둘 중 어느 쪽이든 콩팥은 그 감정을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조합을 밤새 처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독이면서 몸도 덜 힘들게 해줘야 합니다. 이제 섹션 7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합과 시간, 순서를 봤죠. 그런데 결국 당신이 궁금한 건 이겁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집에서 어떻게 확인하나? 섹션 7에서는 거창한 검사 없이도 하찮음 없이도 가능한 3분 자가 체크 그리고 내 식탁 조합이 흔들릴 때 몸이 먼저 보내는 신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현실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조합을 잘 바꾸고 있는지, 콩팥이 편해지고 있는지 집에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병원 검사도 중요하지만 매일의 변화는 당신 몸이 먼저 보여줍니다. 거창한 기계 없이도 3분이면 충분합니다. 쉬운 과학 하나부터요. 콩팥이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수치. 이전의 균형입니다. 수분 균형, 나트륨 균형, 그리고 밤잠의 균형. 이 균형이 무너지면 몸은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말합니다. 붓기, 소변의 농도, 갈증, 밤에 깨는 횟수로요. 자, 3분자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적용해도 되고 내일부터 해도 됩니다. 1. 아침 소변 10초, 체크색이 지나치게 진하고 진한 노란색 이상, 냄새가 강하고 거품이 오래 남는 날이 있나요?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지만 짠 반찬 플러스 국물 플러스 빠른 탄수, 조합을 먹은 다음 날 반복된다면 몸이 농도를 조절하느라 물을 더 붙잡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 물을 많이 마셨는데도 소변이 진하다면 그날은 수분 부족이 아니라 나트륨당 단백질 조합으로 몸이 물을 재분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발목 양말 자국 30초 체크. 아침에 양말을 신었다가 벗었을 때 자국이 5분 이상 진하게 남나요?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살이 천천히 돌아오나요? 이건 단순히 살쪘다가 아니라 체액이 한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날 저녁에 짠 반찬이 2개 이상 겹쳤거나 밤 간식이 있었다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3. 밤 화장실 횟수 1분 체크. 지난 3일 동안 밤에 몇 번 깨서 화장실을 갔나요? 0회부터 1회는 흔할 수 있지만 2회 이상이 반복되면 수면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다음 날 혈압과 식욕 조절도 흔들립니다. 여기서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야간요는 전립선, 수면무호흡, 당뇨 등 원인이 다양하니 콩팥만 탓하지 말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반대로 다른 전문가는 그 다양한 원인 위에 식탁 조합이 반가쇠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죠.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여도 조합은 우리가 당장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손잡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진료실에서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 김치 말고 짠 반찬이 하나 더 있었나요? 이 질문에 예 라고 답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김치 플러스 장아찌, 김치 플러스 젓갈, 김치 플러스 간장나물. 이 기본 2개가 유지되는 한 조합은 쉽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미니 공식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식탁에서 헷갈릴 때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짠 것 1개 원칙. 김치 포함 짠 반찬은 한 끼에 1가지. 국물 반 그릇 원칙. 국물은 맛만 배는 건더기로. 단백질 분배 원칙. 한 끼 몰아서 말고 조금씩 나눠. 밤 2시간 원칙. 잠들기 2시간 전 짠 플러스 단 금지. 이 4가지를 7일만 지켜도 많은 분이 아침 붓기와 밤 화장실에서 변화를 느낍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화가 없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그때는 조합보다 더 깊은 원인, 혈압 약시간, 수면 상태, 다른 질환들을 함께 점검하면 됩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콩팥을 위해 좋은 음식을 찾느라 바빴나요? 아니면 나쁜 조합을 피하는데 집중했나요? 대부분은 전자입니다. 하지만 콩팥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음식 하나보다 나쁜 조합 하나를 빼는 게 더 빠르다. 이제 마지막 섹션 8로 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따뜻하게 정리하고 당신이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챌린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콩팥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듯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대신 작은 안정이 쌓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제 천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콩팥을 망치는 음식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 식탁에 늘 있는 재료들이 어떤 순간에 조합으로 변해 콩팥을 지치게 하는지를 함께 봤죠. 기억하시죠? 콩팥은 단순히 버리는 기관이 아니라 하루 종일 선택하고 재활용하는 정교한 필터였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싫어하는 건 특정 음식이 아니라 한꺼번에 몰려오는 처리량과 출렁이는 균형이었습니다. 오늘 핵심을 딱 3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짠맛은 혼자보다 빠른 탄수와 붙을 때 더 위험해집니다. 둘째, 단백질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한 끼 몰빵과 짠 국물 가공식품과의 겹침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셋째, 겉으로 건강해 보이는 집밥도 짠 반찬이 2개 이상 겹치는 순간 콩팥은 농도와 전해질을 동시에 조절하느라 지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바꿀 수 있는 손잡이는 4가지였죠. 짠 것 1개의 원칙, 국물 반 그릇 원칙, 단백질 분배 원칙, 밤 2시간 원칙. 이건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당신이 현실에서 계속할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저는 당신이 오늘부터 모든 걸 바꾸길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꺼번에 바꾸면 금방 지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니까요. 대신 딱 하나만 고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는 김치 말고 짠 반찬을 하나 빼는 것, 또는 국물을 반 그릇으로 줄이는 것. 이것만 해도 콩팥은 오늘은 덜 흔들리네 라고 느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따뜻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이제 늦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때 이렇게 답합니다. 콩팥은 조용하지만 생각보다 오래 버티는 장기입니다. 다만 더 이상 출렁임을 주지 말자는 겁니다. 당신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붓기, 갈증, 밤잠, 소변의 농도. 그 신호를 오늘부터는 불안이 아니라 방향 안내판으로 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당신은 오늘부터 좋은 음식을 더 찾을 건가요? 아니면 나쁜 조합 하나를 뺄 건가요? 저는 후자를 권합니다. 콩팥은 종종 더하기보다 빼기에서 먼저 편해집니다. 이제 약속드린 작은 챌린지로 끝내겠습니다. Day 1/7 챌린지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딱 한 가지를 지켜보세요. 1. 김치 포함 짠 반찬 1개만, 혹은 2. 국물 반 그릇만, 혹은 3. 밤 2시간 전 짠 플러스 단 금지, 혹은 4. 단백질 한 끼 몰빵 금지. 7일 뒤에 당신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밤 화장실이 줄었다. 아침 붓기가 덜하다. 입이 덜 마르다. 같은 작은 변화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으로 주변의 부모님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는 겁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오래 당신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배우는 겁니다.